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조금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바빴고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있어서 한동안 유튜브를 자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새롭게 파이프라인을 늘린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25년판 방구석에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업과 부업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우연히 저의 옛날 사진첩을 보다가 벌써 제가 회사를 퇴사한 지 5년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원래는 의류 벤더사, 무역회사, 해외 영업팀에서 근무를 했었고 코로나 시즌에 퇴사를 하게 되면서 이것저것 일을 막 시도해 보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제가 모아둔 자금은 한계가 있고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다가 뛰어들게 된 게 바로 먼저 쇼핑몰이었고 그 다음에는 온라인 부업 그런 것도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제 주변에서만 봐도 IT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회사에는 이제 얼굴 공개 안 된 IT 유튜버를 운영하시는 분도 봤고, 이제 또 회사를 다니시면서 경제 블로그 네이버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요즘엔 엔잡러라는 시대에답게 요즘 한 가지만 하시기보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해볼 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리스트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퇴사하고 5년 동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이번에 클래스 101 강의를 조만간 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일본 구매 대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그 뒷부분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은 큰 준비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핸드폰 카메라만 있어도 되고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거든요. 그럼 하나씩 지금부터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퇴사하고 쇼핑몰을 창업할 때 같이 시작했던 건데요. 바로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처음에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제가 사입 쇼핑몰을 먼저 했기 때문에 제 제품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사입해온 제품들을 직접 집에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리뷰 형식으로 블로그에 글을 써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이제 광고 효과를 주기도 했었고 실제로 블로그 유입으로 인해서 스토어에서 제품 판매가 네이버 광고보다 더욱더 효과를 봤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블로그를 그렇게 시작했고 그 다음에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사업을 막 시작하니까 이제 사업 관련된 글을 에세이식으로 되게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섭외제의 막 이제 경제 TV라든지 뭐 경제 유튜버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전자책 제의 등들이 되게 많이 왔었고 지금은 이제 경제 쪽 위주로 글을 쓰고 있진 않지만 여전히 경제 관련 원고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이버 블로그를 했는데 제가 ENTJ다 보니까 조금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좀 하면 좋은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욕심이 많다 보니까 블로그가 처음에는 양사방으로 이렇게 막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쪽 글도 썼었고 또 이제 그때는 블로그는 제가 예전에 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막 협찬도 받고 뭐 남자친구랑 뭐 협찬을 받아서 풀빌라를 간다든지 뭐 웨딩 협찬을 받기도 하고 식당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에 잡다하게 처음에 글을 썼어요. 뭐 맛집도 쓰고 뭐 처음엔 다 내돈내산으로 내가 갔던 맛집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제가 예전에 갔던 여행 기록을 올리기도 하고 또 지금은 이제 창업을 하고 있으니까 창업 관련된 글도 쓰고 이런 식으로 블로그를 좀 잡블로그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한참 테니스가 붐일 때가 있었는데 제가 너무 사업을 하면서 일집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조금 번아웃이 올 때가 좀 잦아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한참 붐이었던 테니스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참 테니스 옷이 워낙 예쁘고 붐이 불고 또 제가 일집 테니스 이렇게 테니스에 미쳐 있었거든요. 테니스를 주 6일씩 했었는데 테니스 피드도 이렇게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잡블로그로 운영을 오래 했었고 블로그는 5년 차지만 이제 원고나 뭐 이제 협찬 같은 거는 기존에도 받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소소하게 막 진짜 2만 원짜리, 뭐 만 원짜리 뭐 이런 작은 협찬만 받아도 되게 기쁜 거예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글을 쓰는데 협찬이 들어오지?
처음에는 단순 체험단 이런 거 협찬 같은 거를 받고 리뷰하는 그렇게 블로그를 잡블로그로 거의 4년을 운영을 했어요. 제가 근데 블로그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는 조금 이제 여행 블로그로 주제를 틀었는데요. 아무래도 혼자 일을 벌써 4년, 5년째 하다 보니 중간중간 번아웃이 되게 심하게 오는 거예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여행 갈 때 빼고는 진짜 밖에 거의 나가는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게, 또 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의 집에서 계속 일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주말에도 일하고 약속이 잡혀도 막 제가 또 일이 너무 바쁘면 취소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인간관계도 많이 끊기고 계속 일의 노예처럼 되는 것 같고 또 예민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러면 조금씩 한 번씩 내 일이니까 스스로에게 휴가를 주자 해서 여행을 종종 다니게 되었는데, 여행을 가다 보니까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해외여행 블로그로 틀게 되었고, 단순 협찬을 넘어서 원고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살았기도 하고 베트남을 자주 가기 때문에 베트남 글을 조금 많이 써둔 상태였는데요. 작년부터 제가 베트남 5성급 호텔, 하얏트, 풀만, 쉐라톤이라든지 메리어트 계열사, 그리고 퓨전 리조트 등등과 다이렉트로 협업을 하게 되었고, 다낭이나 나트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주 가고 이제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거기 업체분들이나 베트남 현지 MD분들도 많이 알게 되어서 이제 달러로 원고를 조금씩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 3월 초에 다낭에 3주 반을 다녀왔는데, 사실 비행기 표까지 원고료로 다 뽑고 리조트 스케줄, 호텔도 한 8군데, 9군데 기본 협업을 했고, 이제 마사지, 투어라든지 또 이제 한국 여행사를 통해서도 협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협업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베트남 전문 여행 블로그로 이제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우연히 팸투어를 통해서 일본을 짧게 다녀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7년 만에 다녀왔는데 일본도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워케이션 하기에는 좋은 환경은 아니긴 한데, 요즘은 최근 일본도 같이 병행을 하려고 일본 컨텐츠와 이제 베트남 여행 관련 글을 같이 블로그에 쓰고 있고, 언젠가는 잡블로그에서 네이버 인플루언서 도전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서 잡블로그로 활동했기 때문에 소소한 원고료도 받고 협찬을 받았더라면, 이 블로그는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제가 경제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좀 제가 좋아하는 거, 앞으로도 계속 디지털 노마드로 제가 좀 너무 지칠 때쯤은 해외에 가서 이제 거주하면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 해외여행 블로그에 기반을 다져두고 이제 경비를 좀 줄이는 방식, 그리고 조금씩 원고료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블로그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도 주제가 되게 다양하고 리빙도 있고 육아도 있고 경제도 있고 또 맛집도 있을 거지만, 맛집 같은 경우는 사실 원고가 막 들어오는 그런 좋은 주제의 블로그는 아닌 것 같고요. 저처럼 이렇게 디지털 노마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정말 좋아해서 여행 경비를 아끼거나 여행 경비를 벌어서 이제 여행을 다니고 싶으신 분들은 여행 쪽으로 하셔도 되고, 또 만약에 쇼핑몰, 저처럼 초반에 제가 쇼핑몰을 했다 보니까 쇼핑몰 홍보를 한다든지 쇼핑몰 제품을 이제 네이버 광고보다는 네이버 블로그를 키워서 제 제품을 홍보한다든지, 이렇게 운영하시려면 보통은 브랜딩된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좋겠죠. 자체 제작을 한다든지 사입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하셔도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꾸준히 블로그를 계속 이제 하루에 하나씩 글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블로그 같은 경우는 디카가 없어도 되고 단순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이렇게 제가 찍은 사진으로 글을 쓰면 되기 때문에 보통 글 하나 쓰는 데는 최소 30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고, 또 이제 또 제가 저처럼 호텔이나 리조트 이렇게 대량으로 촬영해온 경우에는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건 저는 지금 5년 동안 블로그에 글을 거의 정말 바쁠 때 빼고는 하루에 1개에서 2개, 많게는 3개까지 포스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는 여행을 다니면서 너무 이 블로그에 몰입하고 또 블로그에 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글 써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일의 흐름이 깨지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최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블로그에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 일이 끝나고라든지 아니면 일을 시작하기 전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블로그에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글을 써도 되고요. 그래서 블로그 같은 경우는 계속 운영하다 보면은 단순 협찬,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화장품도 저희가 다 저희 돈으로 사야 되잖아요. 맛집 같은 경우도 요즘 경제가 어렵기도 하고 또 이제 맛집도 매일매일 제 돈으로
가면은 비용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초보자분들은 이제 단순 협찬을 받아서 이제 한 달에 생활비 같은 거를 아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생활비가 만약에 200만 원이 나간다 하면 블로그를 통해서 그 200만 원을 모두 아낄 수 있고요. 운동뿐만 아니라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뭐 여행이라든지 뭐 호텔, 뭐 또는 이제 경제 쪽 글을 쓰시면 뭐 경제 쪽 관련된 뭐 이제 앰버서더 등들도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어쨌건 시간 소요가 많이 되진 않고, 또 이제 한 번에 그렇다고 해서 블로그를 해서 막 일주일 만에 막 협찬을 받고 이런 거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글을 쓰는 연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블로그에 글을 하루에 하나에서 2개 정도 쓰시면서 블로그를 함께 키워 나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는 인스타그램인데요. 사실 인스타그램을 회사 다닐 때는 개인 계정으로만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딱히 그냥 아무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냥 친구들이 보는 계정이었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인스타그램을 시작했던 건 지금은 여행 피드를 많이 올리고 지금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스타 피드도 이제 블로그와 비슷하게 이제 여행 쪽으로 바꾼 지는 얼마 안 되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참 그 코로나 시절에 테니스가 붐이 불었을 때 매일 일집 테니스 하면서 테니스 옷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테니스를 정말 잘하고 싶어서 주 5일에서 6일 테니스를 쳤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계속 매일매일 테니스 옷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인스타에 올리기도 하고 피드도 올리고, 또 이제 초보자니까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레슨 영상이라든지 제가 연습하는 것들을 이렇게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올린 지 몇 개 안 됐을 때부터 저는 인스타로 테니스 관련된 광고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주로 제가 받았던 광고들은 보통 패션 쪽이었고요. 그래서 패션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협찬을 좀 많이 받았고, 나중에 원고가 들어오기도 했고, 또 이제 화장품 뭐 선크림이라든지 선패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협찬과 광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광고 같은 경우는 제가 1만 팔로워가 안 됐는데도 광고료가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았고, 어차피 제가 좋아하는 취미로 사진을 올려서 소소하게 이제 협찬이나 이제 광고를 봤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동안에 이제 패션 쪽, 스포츠 패션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K2도 하고, 블랙야크, 그리고 저는 팔로워 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디스커버리 앰버서더도 한 1년 넘게 활동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요즘은 이제 블로그와 똑같이 블로그와 인스타를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해외 쪽 협업을 하면서 인스타그램은 여행 피드를 사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행 광고는 조금 많이 안 들어오긴 하는데 워낙 블로그로 협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뭐 일상이나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뿐만 아니라 인스타도 같이 시작하시는 걸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쨌건 핸드폰 하나로 사진만 예쁘게 찍고, 뭐 이제 릴스 만들고 영상 만든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같이 릴스 같은 거 올리시면 좋으니까 인스타그램도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유튜브입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듯이 유튜브 관련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저는 퇴사하기 전부터 심심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했었고 벌써 5년 차인데 아직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막 많고 이런 건 아니에요. 소소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이유는 예전에 유럽 여행을 퇴사하고 한 3개월간 유럽 여행을 갔는데 영상 찍고 이렇게 기록해주는 걸 좋아해서 모든 영상을 이렇게 유럽 여행의 영상들을 찍어왔는데 핸드폰이 초기화가 돼버려서 모든 사진과 영상을 한 번에 날려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되게 기록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엔 기록용으로 시작해서 유튜브가 처음에는 뭐 회사 다닐 때는 회사 브이로그를 찍기도 하고, 뭐 퇴사 브이로그를 찍기도 하고, 뭐 집에 있는 걸 좋아해서 집순이 브이로그를 찍기도 하고, 처음에는 브이로거 유튜브를 했었고, 원래 구독자분들이 100명 정도 되셨을 때 제 복층 이사하는 이사 영상이 갑자기 2달 뒤에 영상이 조회수가 이렇게 터지면서 그때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고, 그때 수익 창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구독자분들이 1만이 안 되기 때문에 애드센스 수익은 정말 낮아요. 한 달에 한 $100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브이로거로 활동하다가 브이로그에 대한 정체성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몰 이제 사업하는 브이로그도 되게 많이 올렸었는데, 이제 브이로그는 한계가 오기 시작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브이로그에서 조금 제안을 받고 이제 경제 쪽 이렇게 정보성 유튜브로 튼 지는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준다는 유튜브도 생각보다 쉽진 않은 게, 제가 갖고 있는 지식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
바탕으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말을 더듬대는 부분도 많고, 저는 각본이나 뭐 대본을 스크립트를 짜지 않고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편집하거나 재촬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가 프리미어 프로를 독학을 했는데요. 처음부터 프리미어 프로를 시작했던 이유는 유튜브는 이제 장기적으로 하고 싶다는 마음에 처음부터 조금 어려운 프로그램을 선택했고, 유튜브에서 뭐 편집하는 여자 그리고 비디오 클래스 그분들 거를 찾아보시면 금방 조금 따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을 하고 있고, 무조건 유튜브도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도 되지만 저는 디카가 편해서 디카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어쨌건 조금 위험도의 노출도 많고, 또 이제 제가 말을 어떻게 잘못하면 이거에 대한 뭐 이제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제 얼굴을 공개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더 두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 블로그나 인스타에도 제 얼굴이 노출이 되지만 유튜브의 채널은 제 얼굴이 조금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의 조금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더 많은 정보, 이제 사업 관련된 정보를 위주로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이 정보들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제가 좀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 더 일을 더 노력을 해서 열심히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브이로그를 했을 때는 뭐 이제 PPL 광고라든지 조그만한 뭐 애드센스 수익 이런 걸로 조금 아주 소소하게 한 진짜 한 달에 한 2, 30 뭐 광고가 들어오면 뭐 4, 50 이렇게 수익을 냈었는데요. 최근에는 제휴 수익이라는 거를 내고 있는데, 이제 제가 온라인 사업 관련된 영상을 만들면서 이제 회사들과 제휴를 맺어서 수익을 내기도 하고, 광고를 많이 하고 있진 않지만 가끔은 이제 유료 광고권, 뭐 이제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시다 보니까 제 채널을 보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광고가 들어와도 이건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좀 정보를 드릴 만한 이런 사업 정보 관련된 광고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광고 촬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보통 촬영은 저는 2시간에서 3시간, 그리고 편집은 보통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제 감성적인 영상을 되게 올리고 싶었어가지고 감성 브이로그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정보성으로 틀 때는 내가 이렇게 재미없는 주제를 해도 되나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계속 브이로그로 유지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보를 주고 가끔씩 고맙다는 메일이나 이런 DM을 받기도 하는데, 이럴 때마다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수익은 저는 애드센스보다는 제휴 수익으로 조금 월 100에서 150, 또 많게는 200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소하게 제 채널들 중에서는, 제 SNS 채널들 중에서는 그래도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게 유튜브 채널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계속 하다 보면은 정말 큰 회사들한테 협업 제의도 많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네이버 커머스 크리에이터 20인에 제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네이버에 방문했을 때 커머스 쇼핑몰 하시면서 크리에이터 하시는 분들이 20명이 초대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인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막 20만 유튜버이신 분들도 있고, 쇼핑몰을 진짜 브랜딩해서 하시는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 사이에 제가 초대되어서 너무 이런 것도 다 유튜브의 영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유튜브는 앞으로도 여러분, 만약에 간단한 영상 편집이라든지 영상 찍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유튜브를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블로그, 인스타그램보다 훨씬 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예전부터 제가 막 TV에서 막 제의가 온다든지, 뭐 큰 유튜버 분들에게 막 인터뷰 제의가 오기도 하고, 막 전자책이라든지 막 이런 다양한 제의들이 오고, 뭐 제휴 수익 관련된 뭐 이런 제의도 많이 오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은 꾸준히 그리고 계속 키워나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 사업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시작한 쇼핑몰은 국내 사입 위탁 쇼핑몰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쇼핑몰을 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제가 옷을 사입해서, 뭐 예를 들어서 패션, 의류 쇼핑몰이 가장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의류 벤더사를 다녔었기 때문에 의류 쪽은 하기 싫었고, 무조건 사입해서 제 제품을 홍보하는 쇼핑몰을 운영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건 사입 위탁 리빙 쇼핑몰이고요. 그때는 오늘의 집에도 입점하고, 뭐 이제 네이버 광고라든지 뭐 인스타 마케팅 같은 것도 힘써서 되게 많이 키웠었는데요. 되게 열심히 키우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끝날 무렵 조금 많이 고꾸라졌고, 그 쇼핑몰을 양도해야 되나까지 큰 고민을 하면서 막 번아웃도 오고 막 되게 지쳤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첫 사업자는 해외 구매 대행이랑
이제 기존의 국내 쇼핑몰 사업자를 같이 내는 바람에 양도는 못하게 돼서 지금도 꾸준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사입보다는 90% 위탁 판매로 돌렸고요. 또 이제 위탁 판매 중에서 예전에부터 계약했던 곳이랑 그 곳이 되게 마케팅이 워낙 잘 돼 있어서 꾸준히 잘 나가기 때문에 부업으로 요즘에는 사입 위탁 쇼핑몰을 같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은 중국 구매 대행인데요.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한 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일본 구매 대행을 먼저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조금 유명하신 유튜버 분께서 제의를 주셔서 이제 중국 구매 대행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는 이 사업자를 늘려서 이제 중국 구매 대행 규모를 조금씩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필 제가 중국 구매 대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알리와 테무에 대한 이슈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알리와 테무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구매 대행 업자들은 모두 망한다 이런 시즌을 겪었는데요. 사실 그거랑 상관없이 중국에는 워낙 판매할 제품들이 매일매일 타오바오에 올라오고 있고 저희는 그 제품들을 복사해서 저희 쇼핑몰에만 올려서 판매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구매 대행을 하기는 지금까지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넓혀갈 생각입니다. 이제 사인몰과 다르게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정말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 최근에는 해외여행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계기도 여행 다니면서 일을 자주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막 엄청난 자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소정의 사업 비용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중국 구매 대행 사업입니다. 만약에 뭐 이제 큰 건들이 계속 물건이 나가서 자금이 물리는 상황이 오면은 올라 선정산 서비스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중국 구매 대행도 뭐 이제 하루에 1시간에서 막 월천 벌고 이런 건 절대 불가능하고요. 최소 1년 아니면 최소 6개월 정도는 하루에 진짜 12시간, 뭐 10시간, 뭐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뭐 소소하게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수익을 가져가실 거면 퇴근하고 최소한 매일매일 4시간에서 5시간, 주말에는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일이든 온라인 사업이나 부업이든 모두 다 노트북으로 일하고 큰 자본 없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빨리 수익이 나야 돼. 하루아침에 빨리 영상 조회수가 터져야 돼. 이런 거를 너무 기대하시면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빠르게 포기하게 됩니다. 이거를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1년, 2년, 3년 이렇게 운영을 하셔서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는 단계로 유지하시면서 키워나가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것저것 되게 다양하게 돼서 한 가지만 했으면 오히려 더 몰입을 했을 텐데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시작한 케이스지만 지금 5년이 지난 지금에도 제가 시작한 모든 것들은 꾸준히 운영하고 있고 이게 지금 SNS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구매 대행 시작하시는 분들도 한 달 만에 월 500 벌기, 월 1000 벌기 이런 거는 유튜브에 영상이 워낙 많지만 그런 거를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해보시고 내가 가능성이 있겠다. 이 사업은 내가 해야겠다 하시면은 계속 하시는 걸 추천하시고 이제 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온다. 나 이 정도 나와서 이제 퇴사해도 되겠다 하시면 그때 돼서 퇴사 고민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은요. 제가 이번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이번에 일본도 계속 갔다 오고 이제 한 6월 초부터는 이 유튜브에 제 이런 컨텐츠도 새롭게 업로드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게 있는데요. 바로 예전에 잠깐 했었던 일본 구매 대행입니다. 일본 구매 대행은 제가 예전엔 브랜드 패션몰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워낙 제가 패션 쪽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옷을 좋아하다 보니 일본 구매 대행으로 그때 비비안 웨스트우드라든지 이세이 미야케, 오라리, 캐피탈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일본 브랜드 제품들을 판매를 했었고 그때는 스마트 스토어 위주로 수동 등록으로만 했었습니다. 현재 사업자 등록증을 추가로 돼서 지금 일본 구매 대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본 구매 대행을 하기 전에 이제 일본 블로그 여행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도 베트남 말고도 일본 컨텐츠도 키워보려고 이제 일본도 여행 삼아 또 일도 해보고 컨텐츠도 쌓을 겸 일본에 최근에 도쿄에 한 달 정도 다녀왔고 다음 달에 다시 저는 나고야로 워홀을 한 달을 가게 됩니다. 사실 일본 구매 대행을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정말 오타쿠 같은 계기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본 애니라든지 일본 영화를 되게 좋아했고 일본에 대한 조금 환상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일본 여행은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번에도 제가 7년 전에 잠깐 일본에 2박 3일 여행을 갔다 오고 너무 좋아서 일본어 공부를 막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번에 도쿄를 다녀오고 나서 제가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기 시작했고 일본 사람들이랑도 친해지게 되었고 또 일본에서 이제 블로그 컨텐츠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알게 되어서 또 이렇게 하나의 인맥을 늘리고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늘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 구매 대행은 어떤 제품을 팔면 좋은지 제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스마트 스토어 위주로 또 패션몰을 할지 아니면은 이제 패션 말고 이것저것 다 파는 거죠. 뭐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라쿠텐 등등에서 다 소싱을 해서 이 제품 저 제품 다 팔아볼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새롭게 세팅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진 계산이라든지 이제 일본 구매 대행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을지 뭐 배대지도 찾아야 되고 만약에 패션몰을 할 경우에는 제가 결제 대행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제 대행까지 가능한 배대지 업체를 찾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진짜 바쁜 와중에 일본어 공부를 하루에 2시간씩 꾸준히 하고 있는데 아직은 완전 초보 단계예요. 그래서 일본어 공부도 제가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일본어를 지금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하면서 짧은 나고야 워홀을 다다음 주에 3주 정도 가게 됩니다. 나고야 같은 경우는 한국 분들이 많이 안 계시다 그래요. 관광객이 많이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좀 일본 사람들도 만나고 대화도 하고 언어 공부도 거기서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유튜브 촬영도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에서도 많이 해볼 생각이고 일본에 직접 가서 조금 더 많은 상품들을 직접 보고 싶기도 해요. 사실 일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냥 일본에 있는 온라인 사이트, 온라인 공식몰에서 그냥 이미지를 따서 업로드만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굳이 일본에 가서 직접 소싱할 필요는 없지만 블로그도 계속 일본 컨텐츠를 요즘 최근에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구매 대행 제품도 조금 더 소싱을 해보고 일본에 직접 가서 제가 구매 대행하는 모습도 유튜브로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구매 대행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 구매 대행을 6대 마켓에 들어가서 반자동 프로그램으로 상품을 쫙 등록할지 아니면 수동 등록으로 약간 전문몰 느낌으로 등록할지는 제가 아직 고민 중이고 이제 조만간 일본 구매 대행 사이트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제가 구매 대행 스토어를 유튜브에 오픈하진 못하지만 어쨌건 일본 구매 대행을 시작해서 겪는 시행착오 다시 초심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일본 구매 대행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들께 하나씩 6월달부터는 일본 구매 대행 컨텐츠도 유튜브에 여러분들께 정보를 조금씩 쉐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방구석에서 시작한 온라인 사업, 부업 관련된 컨텐츠를 올린 적이 있어요. 이번에 다시 업로드를 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2가지 일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본 구매 대행이었고요. 2번째는 하나 더 제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여러분 저는 강의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강의를 해?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구매 대행 같은 경우도 강의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저는 아직 강의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강의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유튜브에 블로그 컨텐츠, 해외여행 블로그 컨텐츠를 한 4-5개를 올렸는데 제안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강의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제 구매 대행 강의는 아니고 네이버 블로그 컨텐츠인데요. 우선 제가 블로그는 5년 차지만 해외여행 블로그를 튼 지는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작년 8월쯤부터 해외여행 글들을 쓰기 시작했고 아직 1년이 안 된 상태인데 저는 작년 11월부터 개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직접 다이렉트로 해외 5성급 호텔 리조트들과 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벌써 협업한 곳들이 30군데가 넘고요. 그 호텔 리조트 협업권만 30군데가 남고 이제 지금까지 해외랑 협업한 거는 몇백 건 정도가 벌써 되어버린 상황인데요. 이런 컨텐츠들을 제가 유튜브에 몇 개 업로드한 적이 있어요. 뭐 네이버 클립 만든다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해외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법, 5성급 호텔과 협업하는 방법 또는 네이버로 단순하게 생활비 300만 원 정도 세이브하는 방법 등등을 유튜브에 이렇게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건 제 컨텐츠는 온라인 사업과 그리고 부업도 가끔씩 소개하고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렇게 업로드를 해놓은 상태였는데요. 얼마 전에 저에게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신기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완전 사업 초창기 때 조금 강의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리고 막 일러스트 강의 있잖아요. 아이패드로 일러스트 강의 그런 걸 찾아봤던 게 바로 클래스 101이었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구매하고 이렇게 보고 수강생이었던 그런 플랫폼에서 저에게 강의 제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깜짝 놀랐고 만약에 강의를 한다면 저는 사실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곳이 클래스 101이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강의를 7월에 런칭을 하게 되어서 5월달, 6월달이 정말 바쁜 시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약간 유튜브가 소홀하더라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려요. 어쨌건 제가 꾸준히 몇몇 개의 컨텐츠를 유튜브에 올렸고 계속 이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여행 관련된 컨텐츠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에요. 사실 제가 구매 대행 같은 경우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제가 겪었고 시행착오를 겪었다든지, 왜냐하면 제가 사업을 처음에 뭐 강의를 듣고 시작한 게 아니고 사인물 같은 경우는 혼자 독학해서 일본 구매 대행 했을 때도 혼자 독학해서 2달간 독학을 막 하고 막 자료를 찾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되게 부딪히는 부분이 많았어요. 뭐 지재권이라든지 정품 소명도 있을 거고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일반적인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이 쇼핑몰을 또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러실 거라 생각해서 저는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4년, 5년 동안 해왔던 쇼핑몰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쉐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이런 협업 제의나 뭐 좋은 건들이 되게 많이 와서 이게 가끔 놀랄 때가 있는데, 이번에는 클래스 101에서 곧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차 강의는 어쨌건 네이버 해외여행 블로그 키우는 강의를 하게 되어서 지금 이제 영상 촬영도 해야 되고 제작도 해야 되고 강의 준비를 해야 되는 시즌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강의가 잘 런칭이 되면 2차 강의는 제가 기존에 해왔던 컨텐츠인 이제 구매 대행 관련된 뭐 중국 구매 대행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구매 대행을 이제 시작해서 제가 잘 하게 된다면 일본 구매 대행 강의를 2차로 이제 클래스 101에서 뭐 9월이라든지 10월 하반기쯤에 2차 강의 런칭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저는 제가 강의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파이프라인이 하나씩 더 늘어나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 너무 바쁘기도 하고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매일 아침부터 눈 떠서 어떤 일부터 해야 되지 하는 게 정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께 시간 관리 활용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일을 나눠서 하면 좋을지에 대한 컨텐츠도 한번 소개해보고 싶고요. 어쨌건 저 같은 경우는 막 한 번에 막 급성장한 케이스도 아니고 또 뭐 다른 뭐 유튜브에서 쉽게 볼 수 있듯이 엄청 막 성공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제가 주어진 일들을 꾸준히 그냥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앞으로 이제 클래스 101에서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의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이제 올해는 제가 조금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제 계속 구매 대행 사업을 늘리면서 이제 일본 구매 대행을 시작하고 클래스 101 런칭하는 게 저의 이번 연도의 목표입니다. 분들도 요즘에는 이렇게 직장인 부업을 뭐 꿈꾸시는 분들, 아니면 소소하게 뭐 용돈벌이 막 한 달에 50만 원 정도에서 100만 원 정도, 아니면은 나의 생활비를 뭐 세이브하고 다든지 아니면은 저처럼 이제 퇴사하고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무작정 퇴사하지 마시고 어떠한 것이든 자기한테 잘 맞을 것 같은 거를 하나를 찾으셔서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기본적으로 요즘은 SNS로도 이제 막 사업이랑 엮여서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회사는 뭐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지만 뭐 블로그는 경제 블로그를 운영한다든지, 그분들을 만나보니까 전문가가 아닌 막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 경제 글을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SNS 채널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게 하시는 것보다 자기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 위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 유튜브는 경제를 하고 있지만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걸로, 이제 일 관련된 게 아닌 제가 좋아하는 걸로 하고 싶어서 여행 쪽을 선택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얼굴 공개가 되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회사랑 겸업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뭐 얼굴 노출이 없는 경제글을 쓸 수도 있을 거고, 만약에 제가 인테리어 리빙 쪽을 너무 좋아하고 집 꾸미는 걸 좋아하거나 막 요리하는 걸 좋아하시면 뭐 푸드 레시피, 뭐 푸드 인플루언서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또 리빙 제품 리뷰한다든지 인테리어 소개, 이런 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유튜브에서 계속 찾아뵐 예정이고요. 이제 구매 대행이라든지 부업 관련된 얘기들도 앞으로 자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